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메통구 오랜만에 올라오죠, 그죠? 부활입니다. 자, 요번 주는 앞의 내용들을 많이 건너뛰어서 사회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배워볼 겁니다. 앞에 그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원인 해서 다양한 불평등 현상,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오프라인으로 배웠었죠. 그죠? 그런 불평등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배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2쪽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자, 먼저 제가 만든 학습지예요. 학습지 좀 볼까요? 이걸 좀 접어야겠다. 너무 크네. 교과서로는 182의 사회복지제도인데 책에 없는 내용부터 먼저 좀 볼까 합니다. 학습지에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해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거든요. 이제 순기능이라는 건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 역기능은 단점을 얘기하는 건데 불평등한 상황이 생기면은 순기능, 장점은 이게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으면 예를 들어서 낮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등한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할 테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개인이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하면 사회가 발전하죠.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게 순기능도 갖고 있구나. 하지만 불평등의 역기능을 보자면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일 경우가 있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거나 불평등한 상황이 아주 심각해. 그럴 경우에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죠.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평등이니까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으므로 개인의 능력 발휘 기회가 상실되고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있는가?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죠? 사회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사회복지제도인데요. 교과서 183쪽에 있습니다. 183쪽 위에 보시면은 쪽에 사회복지제도가 나오는데 사회복지제도의 종류로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회복지제도의 공통점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차이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는 달리 서비스 형태의 지원입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금전적인 지원이에요. 나라에서 돈으로서 지원해주는 제도라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183쪽 위에 보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서비스, 간병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서비스가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 그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차이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책엔 없지만 표로, 학습지의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하나하나씩 알아보면 편하겠죠, 그죠?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진짜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을 왜 들어, 우리? 보험 들어봤죠? 보험은 나중에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대비해서 준비해 두는 거죠. 그죠? 사회보험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 놨다가 그 돈으로 나중에 문제가 진짜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대표적인 사회보험이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뭐가 있을까요? 4대 보험. 여기 있잖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그러죠. 국민연금은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내고 늙었을 때, 그러니까 노인이 됐을 때 그 돈을 내가 낸 돈에 비례해서 받는 거, 그게 국민연금이고요. 그러니까 늙었을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고, 국민건강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아플 때 미리미리 내는 거야. 아플 때를 대비해서 큰 돈 나갈까봐. 세 번째, 고용보험은 고용. 내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자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돈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돈을 내고 일자리 잃었을 때 고용보험에서 보험금 나오는 거 받는 거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가 있어요. 뭐 일을 하다가 어디에 넘어졌다거나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고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는 거. 사회보험이 이런 4가지가 있고요. 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되었을 때 좀 오랫동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양을 받아야 될 때 그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보험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사회보험은 여러분들이 보험이라는 글자에 포인트를 맞출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험? 보험이면은 내가 아는 그 보험인가? 삼땡 생명, 동땡 화재, 뭐 이런 것처럼 TV 틀면 나오는 그 CF에 나오는 그런 보험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민간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고요. 이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 사기업의 보험과는 좀 달라요. 물론 성격은 비슷할 수도 있죠. 미리 대비해서 돈을 내고 그 돈을 받아간다는 거니까. 지원 대상을 볼까요? 사회보험을 가입해서 돈을 내고 돈을 받아가는 지원 대상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국민 전체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특징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사회보험에 가입할래요? 가입하지 않을래요? 의사랑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이 커서 월급을 받을 경우엔 월급 명세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의 월급은 얼마고 당신의 월급 중에서 이만큼을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서 사회보험금을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떼가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걸 본 거지. 국가에서 이 사람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이 소득 중에 몇 %를 사회보험금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월급 중에서 국민연금이 얼마 빠져나가고 건강보험에서 얼마 빠져나가고 고용보험으로 얼마 빠져나가고 산재보험으로 얼마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돈을 왜 국가에서 마음대로 빼가? 난 가입한다 말도 안 했는데. 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방식이라는 거. 사람들이 큰일을 겪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해놨다. 그래서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국민 전체고 의무 가입,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입된다는 거예요. 또한 재원,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뭐 다쳤을 때 건강보험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야. 재원이 어디야? 돈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 거죠.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가 재원이라는 겁니다. 사회보험을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잖아요.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돈들을 다 받아서 그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는 거예요. 모아서. 그러니까 재원은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죠. 성격을 볼게요. 사전 예방적.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하는 거니까. 의무 가입이고요. 재산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공부조와 좀 비교를 할 텐데, 재산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집이 얼마고 뭐 이런 구체적인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떼간다면서요. 이거 재산 조사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산 조사는 구체적인 재산 조사. 공공부조는 나중에 재산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대비해서 재산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거고, 보편적인 선정이라는 건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선정이다라고 했어요. 자, 사례로는 아까 말을 했고요. 효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건 사람들이 번 소득을 다시 나누어 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적게 번 사람들은 조금 적게 내고 해서 이 사회보험금을 내면 사회보험금에서 힘든 일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많이 다친 건강보험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건강보험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보험도 그 소득에 비례해서 가져가거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국민들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공부조 하겠습니다. 공공부조는 공공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준다. 우리가 아주 공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국민 전체가 아니라 도와줘야 되니까 좀 힘들게 사는 경제적으로 약자,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금전적인 지원이지만 차이점을 하나씩 볼게요. 지원 대상은 첫 번째 저소득계층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해주고, 두 번째 재원. 이 지원해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힘든 사람에게 지원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지원해주는 돈은 일반 조세, 그러니까 세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세금에서. 국민들 전체가 냈던 세금에서 이 공공부조의 돈으로 좀 사용한다. 공공부조의 성격 볼게요. 사후 처방적. 일단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죠. 이미 지금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처방한다. 그래서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공공부조는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힘들면 무조건 공공부조의 대상이 된다? 아니에요. 이 공공부조, 그러니까 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가서 저 이렇게 힘들어요. 재산 상태도 얼마 없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뭐 몸도 다쳤고 좀 나라에서 저소득층이니까 좀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신청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로 힘든지 안 힘든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의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니까 진짜로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뭔지, 재산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 다음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딱 뽑아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선별적 선정이죠. 선별적 선정. 뽑는다는 거. 이 사람은 힘들고 이 사람은 안 힘들고 기준을 세워놓고. 또 재산 조사가 필요하죠. 방금 말했다시피.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 또 사례. 공공부조는 그럼 어떤 제도를 말하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뭐 다양해요.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교육비 뭐 등등해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등이 다 공공부조다. 그래서 위에 거 봤고요. 효과 봅시다. 소득 재분배 효과.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의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이 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굳이 따지자면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데 사회보험보다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3쪽에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다 봤고요. 빨리 끝낼게요. 적극적 우대조치. 적극적 우대조치.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적극적으로 우대한다는 거예요. 우대한다는 건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배웠었던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여성, 장애인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 여성할당제가 뭐냐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근로하도록 법적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회사 내에 남자가 100%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성이 일할 기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애인 의무 고용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 장애인이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배치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지역격차 완화 정책. 지역격차,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성장 거점 개발 이 하나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균형 개발이 이렇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양한 기능의 지방 분산. 수도권으로 다양한 기능이 몰려 있잖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기능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방으로 옮기면 좀 기능이 분산되고 수도권에 몰리던 게 좀 덜하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죠. 세종시가 이렇게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만든 도시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수도권에 있지만 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이전한 기업에게 뭐 세금을 줄여준다거나 뭐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다가 기업을 옮기면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지역 격차를 줄이는 거죠. 또 두 번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 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도록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져나간 기업과 인구와 기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을 어느 정도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 지역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뭐 힐링 도시 어디, 뭐 컬러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글로리 뭐 이런 도시, 그런 브랜드가 다 각자의 마케팅 전략이란 거고, 장소 마케팅 역시 도시별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3쪽과 184쪽, 185쪽까지 이런 불평등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봤고요. 185쪽에 기본소득 제도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